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 중에 꼭 지켜야 될 게 가장 대표적인 거 신호 지켜야죠.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한쪽은 신호 위반, 한쪽은 중앙선 침범이면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제보다 1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직차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냥 가네요. 이거 빨간불로 바뀌고 교차로 통과하는 순간 아이쿠 아하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어요. 예, 갑작스러운 사고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황색불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걸 이제 교차로 지나서 바로 알고 앞에 천천히 전방 주의하면서 정말 천천히 갔거든요. 제보자 차 속도가 빠르지 않네요. 네, 그래서 황색 신호 이때 멈출 수 있었는데 그냥 가다가 이거 신호 바뀌기 전에 빨간불로 제보자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정지선은 조금 지나더라도 횡단보도쯤에 멈췄다가 뒤로 조금 후진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다가 오토바이 이제 그냥 한 번에 2차선에서 쭉 직진하다가 자기 쪽 좌회전 신호를 보자마자 차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역주행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2차로 직진차로서도 갑자기 더 먼저 좌회전하러 들어온 거죠. 이거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요 노란 중앙선이 횡단보도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급하게 좌회전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통과한 신호 위반한 제보자, 중앙선 침범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려 했던 오토바이. 신호 위반 대 중앙선 침범. 어렵다. 전 신호 위반. 그래도 잘못했다. 자, 그래도 다수의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지금 6대4로 얘기가 나오는데 억울해도 교통계에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차 쪽이 더 잘못을 했다. 그렇게 경찰관은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한쪽은 신호 위반, 한쪽은 중앙선 침범. 둘 다 똑같다. 50대 50이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약자 아니냐. 바퀴 2개밖에 없고 잘 넘어지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40, 제보자 60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멈추지 못했지만은 통과를 합니다. 요 차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왼쪽 깜빡이 켜고.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들어온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다음에 앞을 보고 차가 오네? 보내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신호등만 보고 붕 하다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이 차에게도 20% 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 없던 오토바이 갑자기 나왔어요. 제보자는 이제 교차로 다 통과했네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호 위반도 이번 사고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 사고 오토바이 80, 제보자 20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의 과실 비율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모두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만 안전한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크고 긴 트럭에 차들이 실려 있는 모습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카 캐리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카 캐리어가 도로 위에 흉기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지난달 한 터널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 이 사고로 카 캐리어의 위험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7중 터널 안에서. 예, 무시무시하지요? 앞에 가던 카캐리어가 멈췄고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안정거리 확보되지 못해서 앞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냥 쿵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레일러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또 부드러운 거예요. 이 칼날이. 가벼운 충돌이었지만 날카로운 적재용 발판이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사망이 일어났는데요. 원래는 이걸 내리고 다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길이가 있죠. 차 나올 때 정해진 길이가 있습니다. 그 길이보다 10% 카 캐리어 그 차 길이가 10m일 때 뒤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1m 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으니까 원래는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더라도 10%만 넘지 않으면 단속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차들이 많은 겁니다.
실제 도로를 오고 가면서 수많은 카캐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적재용 발판을 방치한 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거 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큰일 나는데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군요. 지정이 필요 없으니까 지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예, 90도로 접을 수는 있는데 의무화가 아니라는 게 이유랍니다. 이게 허술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없고 또 이게 지금도 이제 불법 주차로 지금 빨리 대놓고 이제 차 빼놓고 하는 건데 이 비었을 때 또 이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굳이 이거 지금 뭐 다시 내리고 또 출발하고 할 그런 여유가 없고. 지금도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을 카캐리어 막을 수 있는 규제 없을까요? 자동차에다가 칼날을 달고 다닌다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곳곳에서 훨씬 더 많은 차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저 칼날 부분을 접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 경찰청에서 높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거 단속을 해야죠. 왜 놔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도로에 달리는 흉기가 들고 있는 카캐리어 운행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그때 옆에서 갑자기 차량이 불쑥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피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속도를 없겠죠. 줄이셔야죠.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좌회전에 나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죠. 제보자는 왕복 4차로 길을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신호가 녹색 신호입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요. 아이고, 이런. 오른쪽에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온 차와 부딪히는 사고였는데요. 제보자는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보고 너무 가까우니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핸들을 틀어서 중앙선 넘어가면서 피해봤지만 그 차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었던 큰일 났죠.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가해자 차량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지 자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신호등이 저는 이게 신호 위반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려올 때 보면. 근데 자기 쪽에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니다. 신호등이 없었다. 확인 결과 실제 상대 측 차로에는 어떠한 신호 체계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네요. 내 앞차 좌회전에 가고 그 뒤에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아이쿠 여기 녹색 신호인데 그런데 상대 측은 신호가 없고 넓은 길은 신호가 있고 그 가해자분이 100대 0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100대 0 인정 안 한다. 뭐라도 뭐 이쪽에서 온 직진 차도 뭐라도 하나 잘못한 거 있지 않냐. 과실 비율을 놓고 갑론을박 중인 양측인데요. 과연 진짜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대편 운전자는 나 신호등 없다. 내게 신호등이 있다면 내가 신호 위반했다면 100대 0이지만 나 신호등 없으니까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할 때 나와야죠. 요 차요. 요 차는 멀리 있잖아요. 여기서 100m 넘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차가 멀리 있네. 여기서 이 차랑 사고가 안 나죠. 그런데 이 차 뒤따라오던 상대차는 앞에 차가 좌회전하니까 덩달아 좌회전한 거예요. 그것도 유도선 안쪽으로 돌아요. 이 바깥으로 돌아야죠. 이 안쪽으로 돌았다는 것은 급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돌았기 때문에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주행 중 신호가 없는 도로를 마주할 경우 무작정 속도를 내기보다는 일단 정지한 뒤에 좌우를 살피고 주행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